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미드필더 자리 8번 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충격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일 저녁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엘살바도르전에서 1-1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후반 3분 황의조의 득점에 힘입어 중남미의 복병 엘살바도르를 꺾고 클린스만호 출범 후 첫 승을 만드는 듯 했으나 후반 42분 엘살바도르 미드필더 알렉스 롤단에게 실점하고 다 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일단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아쉽다. 세트피스로 실점하게 되어 화가 나는 부분도 있다. 4골 이상 득점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오늘도 이기지 못해 아쉽다. 이번 소집 준비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다. 그래도 그 속에서 경기를 치렀다. 시즌 끝난 해외파들은 휴식을 가질 텐데 9월 A매치 때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엘살바도르전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3월보다 경기력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클린스만 감독은 이 부상도 있었고 많은 선수들이 빠졌다. 수비라인은 다 바뀌었다. 이번 6월 A매치에서 많은 숙제를 남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4명 이상 A매치를 데뷔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선수들은 소집 후 매우 힘들었다. 올해는 유달리 시즌이 길었다. 그래서 훈련 강도를 낮추면서 진행한 부분도 있다. 다음 소집은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담라고 현재 팀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후반전 이후 투톱 공격진을 가동한 것이 임시 변통적인 조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던 포메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을 통해 큰 화제가 되며 갑론을 박이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2명의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더 많이 득점할 수 있다.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수비로 내려서는 팀과 상대하게 될 것인데 이때 투톱을 놓고 손흥민에겐 8번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투톱으로 경기했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8번 롤에 뛰게 하는 감독이 어디 있냐며 흥분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팬들이 일단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때에도 다른 공격수들은 폼도 안 올라오고 제대로 하질 못하는 모습에 무척이나 답답했는데 상대 수비진이 내려가 있다고 손흥민이 8번 자리에서 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은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며 데뷔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을 맞출지 고민한다. 우리는 3명의 특별한 스트라이커를 가지고 있다. 계속 생각하고 있던 전술이었다고 투톱 공격도 옵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격력 강화를 위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훈련이라고 답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한다. 훈련하면서 선수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운동장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황의조와 조규성은 카타르 월드컵 이후 K리그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오현규도 셀틱에서 골을 넣었지만 90분 경기를 많이 치르지 못했다. 현재 스쿼드에서 90분 경기를 지속적으로 뛰는 선수는 손흥민 1명이라고 현재 스트라이커진의 소속팀 내 상황을 짚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골이 안 터지면 어쩔 수 없지만 기회가 올 거라고 다독여야 한다고 본다. 아마도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짜증이 났을 것이다. 그래도 더 많이 훈련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달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다시금 클린스만이 뮌헨 감독 시절 독일 레전드 필립 람 선수가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람은 클린스만 감독이 온 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전술 훈련을 잘하지 않았고 체력 훈련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하며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개최되는데요. 과연 클린스만호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단 9월에 다시금 A매치 데이로 모이게 됩니다. 한편 손흥민의 리버풀 링크가 떴는데요. 영국 매체 미러지의 보도입니다.
세계적 명장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손흥민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수차례 영입을 시도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는데요. 영국 더 미러지는 18일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리버풀이 놓친 결정적 6명의 선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손흥민이 6명의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6명은 레알의 오렐리앙 추아메니, 주드 벨링엄 레알 베식타스의 알렉스 테세이라, 나폴리의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베티스의 나빌 페키르,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입니다. 미러지는 위르겐 클롭 감독은 2013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맡았을 때 처음 영입을 시도했지만 당시 바이에른 레버쿠젠에 합류했다. 당시를 회상한 클롭 감독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과 계약하지 않은 것이라며 안타까워한다며 클롭 감독은 그는 환상적이고 한국 축구의 상징이고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재조명했습니다. 당시 도르트문트 감독이었던 클롭 감독은 리버풀로 팀을 옮겼고 세계적 명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손흥민 역시 토트넘에 안착하면서 지난 시즌 아시아인 최초 EPL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은 손흥민의 영입을 여러 차례 타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최근 영국 매체 더선에서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어 선수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가 아니게 되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이적 시기입니다. 클롭이 손흥민을 이전부터 주시하며 관찰해왔기에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손흥민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 풋볼런던에서는 리버풀은 손흥민 현재 받고 있는 주급 약 3억 4천만 원보다 높은 금액은 물론 타 구단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 손흥민과 주급 협상에 열린 태도로 임할 것이다. 이번 시즌 챔스 진출에 실패했지만 이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영입을 계획하고 있는 리버풀이다. 첫 스타트는 토트넘의 미들맨 검증된 공격수인 손흥민이 될 것이다. 고 보도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할지 못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계속해서 링크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손흥민이 드디어 클롭 감독과 만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